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올해 들어서 마취과 교수 7명이 줄사직한 얘기입니다. 향후 이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해오던 의대 교수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질 것이며 의대 붕괴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고, 그 와중에 젊은 의사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란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메이저 병원 한 곳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7명의 마취과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사직을 내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줄사직을 했는데 왜 했을까? 솔직히 의료인들이라면 이유를 거진 다 아실 것 같고, 비의료인 분들에게는 사실 설명을 드려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사들 싫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로직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집단에 비해 개인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퇴사 러시가 점점 심해질 거는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집단을 싸잡아서 공격을 하면 이제 개인은 탈출하기 마련이죠. 수십 년째 뭐 매년 1%대 인상률을 유지 중인 이제 저수가에도 사실 병원을 계속 지켜오시던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죠. 임금에 비해 말도 안 되는 로딩을 말 그대로 몸을 갈아가면서 사명감, 뭐 속된 말로 이제 교수뽕으로 대학병원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이 왜 갑자기 퇴사 러시를 하기 시작할까? 점점 더 심해질까? 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진짜 빡세게 진료 보고 논문 쓰고 교육하고 정치까지 해야 돼. 학회 활동 다 해야죠. 그런 와중에 점점 극심해지는 인플레이션도 열받는데, 대중들이 점점 갈수록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까지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뭐 수술방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현타 오는 거죠. 뭐 말하면 뭐하냐 이거죠. 더 이상 이제 어쨌든 이런 이유 얘기 말고 과거나 현재는 어차피 뻔하고 재미가 없으니 미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래 얘기. 일단 종합병원의 미래. 누가 퇴사를 할 거냐? 뭐 답은 나와 있죠. 시술 능력이 뛰어나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정말 임상 능력, 즉 이제 매출이 빵빵한 교수들부터 퇴사 러시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그 대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 나가니까. 실제 의료 현장에선 평범한 10명, 100명의 의사보다는 사실 뛰어난 한 명의 에이스가 절실합니다. 실제 치료는 그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한 명 에이스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합병원들끼리 에이스 쟁탈전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쟁탈을 할 거냐? 그냥 부르는 게 연봉이 되는 진료교수 채용에 경쟁에 정말 불이 붙을 겁니다. 아니, 데려만 온다면 3, 4명 몫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검증만 됐다면 사실 연봉 두세 배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연봉을 주고 데리고 왔을 때 퍼포먼스가 날 거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료 머신들인데 그 이상 퍼포먼스는 당연히 올리겠지. 지금도 올리고 있어, 의대 교수들 대부분은. 안 되면 1년 만에 그냥 잘리는 거고. 진짜 문제는 기존 정교수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일 겁니다. 진료 교수들과 너무 이제 연봉이 차이가 나는 거지. 오히려 정교수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인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좀 환자 좀 많이 본다고 진료 외의 일은 일절 안 하고 다른 로딩도 없이 칼퇴근하는 이제 진료 교수들에 비해서 환자는 좀 덜 보지만 그만큼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거지. 논문 쓰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각종, 사실 교수들이 진료랑 뭐 연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병원 자문까지 싹 다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연봉이 왜 진료 교수보다 반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 거냐 이거죠.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대 교수의 퇴사 러시 사이클은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겁니다. 뭐 퇴사는 아니더라도 정교수에서 자발적으로 진료 교수로 전환해서 계약하고 싶어하는 케이스는 확연히 늘어날 겁니다. 이건 사실 의대 교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계나 법조계나 공직이나 뭐 사실 이런 흐름들은 사회적인 시대 변화 흐름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병원 입장에선 수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인건비만 올라가니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악화가 될 거고, 지금도 별로 좋진 않지만 더욱 악화되는 거지. 임상 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와중에 수도권 종합병원들의 이제 신설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병원 간 인력 싸움, 그냥 매출, 수익성, 생존 경쟁은 더더욱 심해질 테니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에이스 의사들이 더더욱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사실 그러면 뭐 종합병원의 미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로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대학병원의 칼잡이와 로컬 강호의 칼잡이들끼리 서로 제가 봤을 땐 불가침이었어요. 노터치였던 거지. 가는 길이 아예 달랐다 이거예요. 서로 신경을 안 써. 그냥 뭐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근데 대학의 칼잡이들이 대거 로컬에 나와서 한판 뜨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판 뜨면 누가 죽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고래들끼리 싸우면 새우가 죽습니다. 다 뒤지는 거지. 실력 없는 애들이 다 뽀록이 나고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의사는 실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엄청 심한 직업이에요.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봤자 대중들이 뭐 대충 적당히 좀 아파, 그냥 적당히 불편해 이러면 그냥 아무 병원이나 뭐 찾아가겠지만, 진짜 내가 병에 걸렸다, 진짜 중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꼭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환자들은 진짜 잘하는 의사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기 마련이야. 환자들 입장에선 의사놈들이 아무리 싫어도 내 가족 몸이 아프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내 몸, 내 가족 몸은. 용하다는 의사는 그런 순간이면 의느님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의사 놈들이고 나발이고 의느님 되는 거야. 결국 앞으로는 의대 교수의 여러 능력 중에서 임상 능력의 중요성이 정말 극대화될 거고, 여기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꼭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는 정말 끝물이고 GP 페이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의사 수는 무조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찬성 반대가 아니라 여론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 될 거고 다음 정권이 될 거고 어쩔 수 없다. 결국 살아남는 의사는 진짜 아픈 환자를 치료해 줄 능력, 그게 뭐 꼭 제가 봤을 때 필수가 깊이가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진짜 치료해 주는 능력인 거지. 임상 능력이 뛰어나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말 그대로 용한 의사, 매출이 터지는 의사만 살아남게 되어 있다. 그런 애들은 종합병원의 정교수든 진료교수든 페이든 개업이든 본인이 본인 가치관에 맞게 골라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저 그런 의사는 늘어나는 의사 수만큼 생존 경쟁이 정말 엄청 치열해질 거고 그 직격탄을 맞을 거다. 그러니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제가 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적당히 옛날같이 뭐 꼴찌하면 뭐 지피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대 교수들의 퇴사 러쉬가 일어나는 그 인력 순환 빠른 과가 인기과고 살아남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본과 성적 잘 받아서 좋은 과를 가세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대학병원에서 실력부터 쌓고 그 다음에 명예를 쫓아서 정교수를 갈지, 연봉을 2배 높여서 진료교수로 남을지, 아니면 임상 능력만 극대화시켜서 로컬로 나갈지를 실력부터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진료교수가 교수로 가기 위한 정말 말 그대로 버티기 코스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 앞으로는 연봉이 높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능력이 검증된다면. 설사 성적이 안 되더라도 일반 의사로 나가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끝물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의대 정원 늘어나는 순간 GP는 몇 년 내로 아작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제 의견인 거죠. 제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좋은 과 가라고, 공부 열심히 좋은 과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피과 누가 할 거냐?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본인들 인생이에요. 강요할 거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예, 그게 싫어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부나 뭐 보건복지부에 기피과, 수가 뭐 올려줘야 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튜브를 떠드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게 안 먹힐 거를 아니까 지금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 적당히 살면서 에라 모르겠다 GP나 해서 미용의사로 살자 하다가는 진짜 인생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 미용의사 할 거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인기과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진짜 없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의대 교수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정말 칼잡이들이, 의대에 유능한 임상 능력을 가진 의대 교수들이 로컬에 튀어나오면 정말 로컬 시장은 생존 경쟁이 될 거고 정말 실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될 거다. 그러려고 그거 믿고 의대 교수들이 나오는 거다. 정말 진검승부하러. 기존에 이제 로컬의 임상 능력, 강력한 임상 능력을 갖고 있는 로컬 의사들도 한번 붙는 거지. 뭐, 야, 한번 붙자. 뭐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좋게 얘기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손쉽게 로컬에서 명의들의 정말 진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민영화로 가는 이제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꾸 민영화 하는데 뭐 민영화도 싫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쟤는 뭐 유튜버라는 애가 뭐 민영화 좋지. 제가 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 저도 애가 있으니까 의료 소비자죠. 공급자인 겸. 정말 민영화 되면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의사는 돈 많이 버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제 애들이 내는 돈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영화 되면 다 죽는 거다. 의사만 살아남는 거다. 돈 많은 소비자 살아남는 겁니다. 돈 많은 소비자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하시고요. 젊은 의대생, 의사분들은 꼭 실력을 챙기세요. 그게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교수가 아니어도 되니까 실력은 챙겨라. 끝.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